엄마 안 되고 아빠 안 되고 삼촌 안 되고 아는 형도 안 되고 친한 오빠 안 돼요. 오래 거래한 부동산도 안 돼요. 부동산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교회 오빠도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면 또 이상한 뭐 여기서 30년 동안 알았던 삼촌은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좀 재밌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기사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커뮤니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사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되게 웃겨요.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 왔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부모님이 6분이나 계세요. 저희 반이 3반인데 제일 마지막 반이라서 늦게 출발하니까 버스 뒤에 보면 그 부모님들 차가 다 보여요. 따라다니는 게. 그리고 식당 가면 저희 애는 흑돼지 같은 거 못 먹으니까 이 소고기 주라고 도시락 주는 분도 있고, 저녁에는 같은 숙소 다른 방 예약해서 혹시나 밤에 먼 일 있나 여행객인 척 어슬렁거리고 주차장에 자시는 분도 있고, 자기 애는 사람이 많은 데서 옷 못 갈아입으니까 본인 방을 보내주라는 부모님도 있고, 아 진짜 미치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게 되게 핫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간 초등학생이잖아요. 이거는 이 부모님들 얘기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이게 그냥 웃을 일이 못 돼요. 우리나라 K 부모님들 부동산 계약도 대신하러 옵니다. 자, 제가 오늘 요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K부동산님이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되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어떤 걸 대신 해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같이 나와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은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좀 유리하게 좀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K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보통 계약 당사자라고 하면은 임대인이랑 임차인, 그리고 매도자랑 매수자, 이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안 나오고 부모님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이분들이 안 나오고 부모님들이 대신하러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신분증 들고 나오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들고 나옵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나와서 계약을 해야지 이 계약이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K 부모님들이라고 했어요. K 부모님들. 초등학교 때부터 K 부모님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 사연을 읽으면서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아, 부동산도 이러는데 여기 초등학생들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 당사자가 안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면요,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의 유효성을 안전하게, 계약을 안전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대리인 서류가 어렵진 않거든요. 보통 대리인 서류가 요 3가지밖에 안 돼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요 대리인 신분증은 엄마가 대신 나오니까, 아빠가 대신 나오니까 신분증은 자기 거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동사무소를 못 갔대요? 우리 애가 너무 바빠서 동사무소를 갈 시간이 없대요. 동사무소 가는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된다고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대신 나와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없으면 회사가 거의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엄마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야. 무효.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셔야 돼요. 집주인이 연락해가지고 나는 이런 계약 한 적 없다라고 하면은 이 계약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계약을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대신 계약한다 하더라도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때도 큰 소리를 내기 어렵거든요. 큰 소리 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계약을 하나 많아요. 아무렇게나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들이랑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굉장히 그냥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굉장히 잘 어깁니다. 약속을 굉장히 잘 어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다 하더라도 조금 편의상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바로 깨고 계약금 돌려주려고 그래요. 뭐 계약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아니면 매도자나 매수자 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약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라. 앞으로 관리는 부모님이 할 거니까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그쪽이랑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뭐 수도 고장났을 때 고쳐달라 하고 도배도 뭐 다시 해달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도 날짜 협의하고 다 합니다. 근데 재계약할 때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부모님이랑 처음에 얘기를 해서 이걸 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그래 알겠어요. 그럼 연장해요. 그래서 1000에 60이었는데 1000에 65로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65로 계약갱신 청구권 썼으니까 계약을 할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요. 처음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나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나가주세요. 저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실거주를 할 건데 정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은 80만 원에 맞춰달라.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구해서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되게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사실 계약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중간에 흐르듯이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이거 다 고쳐준다는데 연락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걸 지어낸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이랑은 합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문제인 건지 자식의 문제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했던 약속을 거의 안 지켜요. 재계약할 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이 계약 당사자들 본인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집주인 엄마랑 얘기했다 아니면 아빠랑 얘기했다 이런 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계약한 다음에 우리가 연장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몰랐다.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좀 나가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같은 거 안 지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아니면은 계약을 연장할 때 연락해야 되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소유자 본인, 집주인이죠. 집주인이랑 대리인 서류를 가진 사람,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 안 되고, 아빠 안 되고, 삼촌 안 되고, 아는 형도 안 되고, 친한 오빠 안 돼요. 오래 거래한 부동산도 안 돼요. 부동산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교회 오빠도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면 또 이상한, 여기서 30년 동안 알았던 삼촌은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 두 사람만 됩니다. 본인이고, 혹은 대리인 서류를 가진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사람밖에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계약할 때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친한 오빠, 정말 친한 오빠래요. 거의 친오빠랑 똑같은 오빠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위임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위임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에 대해 위임하는 내용이랑 연호를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어야 되고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준비되고 대리인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약이든 재계약이든지 간에 본인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랑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엄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되고 삼촌도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부동산도 안 돼요. 부동산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는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본인 아니면 대리인 서류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